여러분, 현대과학이 창조주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 때문에 이제 신은 필요 없어졌다고 말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과학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과학적 증거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편 얘기를 들어볼까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 말, 이게 바로 현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이 우주에는 그 어떤 설계나 목적도 없고 그냥 차갑고 냉혹한 무관심만 흐를 뿐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시편의 구절처럼 이 광대한 우주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창조물이라고 믿어왔죠. 자, 이렇게 서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두 세계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과연 과학적인 증거들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증거. 이건 바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당시 과학계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원래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었어요. 시작도 끝도 없다고 말이죠. 심지어 천재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계산 결과가 우주가 팽창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에이 설마 하면서 공식을 고쳐버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르메트르란 사람이 계산이 맞다고 하고 허블이 망원경으로 진짜 팽창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딱 나오면서 과학계 전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뭘요? 바로 우리 우주에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대한 사실을요. 이 대발견을 가능하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적색 편이라는 건데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앰뷸런스가 나한테서 멀어질 때 소리가 엥 하고 낮아지잖아요. 똑같아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도 파장이 쭉 늘어나면서 붉은색 쪽으로 기우는 거죠. 이 간단한 현상 하나로 뭘 알아냈냐면 우리 우주 전체가 과거의 어떤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져서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 공간, 모든 물질, 이 모든 게 시작이 있었다면 도대체 그 시작을 일으킨 원인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 물질의 바깥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질이 자기 자신을 짠 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발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자 존 폴킹원이 이걸 설명하려고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우주를 만드는 기계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계에는 다이얼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중력의 세기, 또 하나는 빛의 속도. 이런 식으로 우주의 아주 기본적인 값들을 세팅하는 다이얼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다이얼 값들이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딱 정확한 값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다이얼 하나라도 아주 살짝 정말 눈곱만큼만 틀어졌다면 그럼 별도, 행성도, 당연히 생명도 없는 그냥 텅 비고 차가운 우주만 남게 됐을 거라는 거죠. 모든 게 지금 생명이 존재하기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얼마나 정밀하다는 걸까요? 자, 로저 페널러스 경이 계산한 걸 한번 보세요. 우주가 지금처럼 생겨날 초기 조건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저 숫자 보이세요? 10의 10의 123제곱분의 1이래요.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작 하나하나에 0을 다 붙여도 저 숫자를 다 못 쓸 정도로 그냥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이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밀함을 마주한 과학자들은 어땠을까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경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생명에 꼭 필요한 탄소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하다가 그 과정의 기가 막힌 정밀함을 발견하고는 자기 신념이 통째로 흔들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초월적인 지성이 물리학을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저 광활한 우주에서 시선을 확 좁혀서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윈이 살던 시대만 해도요, 과학자들은 세포를 그냥 단순한 젤리 같은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는요, 온갖 나노기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최첨단 도시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DNA에 저장된 디지털 코드인 거죠. 소프트웨어의 신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조차 DNA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어요.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정교한 정보, 다시 말해 코드가 있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겠죠? 혹시 학교에서 배운 밀러 유리 실험 기억나세요? 원시 지구 환경에서 생명의 재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유명한 실험이죠. 근데 이게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건 비유하자면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마구잡이로 두드렸더니 우연히 알파벳 A, B, C 몇 개가 찍혀 나온 거랑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 즉 생명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겠어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제임스 투어 박사의 말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냥 돌직구를 날려요. 과학계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완전히 무지하다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는 화학물질 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정보를 가진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간극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증거가 꽤 강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증거 자체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짚어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발견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주론.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 둘째, 물리학. 우주가 생명을 위해 기가 막히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 셋째, 생물학. 생명의 핵심에는 복잡한 디지털 코드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 바로 지적인 설계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 사이언스지의 리뷰처럼 그건 객관적인 과학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해석하는 것뿐이다 라고 비판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니까 우리가 꼭 들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한쪽, 유물론은 물질이 먼저다. 의미 없는 물질에서 우연히 모든 게 생겨났다고 보는 거고요. 다른 한쪽, 유신론은 아니다. 정보와 지성이 먼저다. 물질 세계는 그 결과물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과학적 사실이 맞냐 틀리냐의 싸움을 넘어서 그 사실을 어떤 안경을 쓰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대결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 증거들을 다 듣고 나니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원자들이 어쩌다 우연히 뭉쳐서 만들어진 존재일 타?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느 쪽 설명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